대한제국이 계획도시로 개항한 목포는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행정권과 경찰권을 행사하는 근대 최초의 각국 거류지였습니다. 일본은 거류지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 영사관 부지에 집착했는데요. 목포 근대시설 역사를 담다 오늘은 옛 일본 영사관에 담긴 이야기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항 3년 뒤인 1900년 목포에 세워진 옛 일본 영사관입니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 영국 등 다른 나라보다 큰 영사관 부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부지가 너무 높다며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하자 일본은 위치에 집착했고 결국 거류지가 한눈에 보이는 유달산 자락을 차지했습니다. 영사관 옆에는 공립병원도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시청 자리였고 그 전에 어른들한테 말고 저쪽 뒤에가 이쪽 근방에 병원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 전관 거류지만 있던 부산, 원산, 인천과는 달리 목포는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근대 최초의 각국 거류지였습니다. 거점항구 목포에 눈독을 들인 일본은 영사관 건물이 건립되기 전 조선시대 외적의 해상 침입을 막던 목포진까지 임시 영사관으로 사용하는 등 3차례나 옮겼습니다. 이탈리아 최고급 대리석 등 당시 14,000원의 거금을 들여 목포 영사관을 세운 일본은 군산 분관을 두고 전남북과 제주, 충남까지 관할했습니다. 일제 지방수탈기관인 이사청이 설립돼 폐지될 때까지 8년 3개월간 목포 영사관에는 3명의 영사와 2명의 영사 대리가 부임했습니다. 심상소학교와 고아도의 오물을 만들어 거주 일본인들의 교육과 식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30건이 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일본에 보냈고 쌀과 방적 등 상업과 관련한 보고가 전체 73%를 차지했습니다. 거류지 단체를 장악하고 부두 노동자들을 탄압해 목포항을 일본만의 거류지처럼 운영한 일본 영사관은 일본 육군성 부지와 옥도, 고아도 등을 사들인 데도 관여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개항돼 있던 것이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나머지 비어있는 곳이 어디냐면 서남부와 북서부였거든요. 그래서 서남 쪽에는 항구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이 목포였고요. 그다음에 서북부 쪽으로는 진남포, 즉 평양에 입구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목포부 청사, 목포시립도서관, 목포문화원을 거쳐 목포 근대역사관 1관으로 바뀐 옛 일본 영사관은 일제 침략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